청소부 밥 다시 3. 토드 홉킨스, 레이 힐버트 지음, 신윤경 옮김. 기쁨을 전하는 기쁨. 로저는 상쾌한 토요일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이웃집으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앤드류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식탁에 서류를 한아름 쌓아놓고 노트북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로저는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앤드류가 손을 흔들며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일하시는 중인데 제가 방해를 했군요. 로저가 미안한 듯 말했다. 괜찮습니다. 잠자는 시간 외엔 항상 일에 매달려 사는걸요. 사실 요즘은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하고 있죠. 앤드류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갑니다. 로저가 말했다. 부엌은 식탁 위에 서류가 잔뜩 쌓여 있는 것만 제외하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스테인리스로 된 가전제품들과 줄무늬 커튼이 부엌의 현대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해주고 있었다. 앤드류는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노트북 컴퓨터에 전원을 끈 후 서류 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커피와 함께 브라우니가 담긴 접시를 내와 로저에게 권했다. 아내가 만든 겁니다. 맛있네요. 로저는 브라우니를 하나 맛본 후 서류 더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정말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급한 일이 있으시면 돌아가서 잔디를 깎아놓고 나중에 다시 들르겠습니다. 아니요, 정말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잠깐 쉬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앤드류가 말했다. 요즘 바쁜 시기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비슷하죠. 그런데 바쁜 것에 비해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답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결과로 돌아온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앤드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시는 일은 어떤 겁니까? 로저가 물었다. 앤드류는 몇 년간 마케팅과 홍보 담당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어떻게 하면 질 좋고 값싼 판촉 상품을 조달해 판매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결혼 후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내 미 씨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까짓것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냐 하는 생각으로 무작정 뛰어들었죠.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필요한 건 배울 만큼 다 배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자꾸 미 씨의 판단이 옳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고객의 신뢰를 얻고 첫 거래를 트는 일은 좀처럼 진전이 없네요. 제가 사적인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앤드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요즘 하시는 일에 대해 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저의 질문에 앤드류는 약간 긴장되는 듯 입을 꼭 다물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미시는 원래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기운 빠지는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 더 힘들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이 잘 안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관계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갖고 멋진 가정을 꾸리자고 했었죠.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미 씨에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아이 갖는 걸 미루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그만큼 책임도 늘어날 텐데 그 전에 안정된 사업 기반부터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인께서는 그런 상황이 달갑지 않으셨겠군요. 로저가 말했다. 당연하죠. 앤드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몇 주 전에 미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고요? 원래 그 사람 성격 같으면 그런 것 없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미 씨는 과거보다는 항상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 사업에 찬성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대답하더군요. 앤드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와 결혼한 것 자체를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불만이 커진 거죠. 전에는 아이를 빨리 갖자던 약속을 잊었냐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더 심합니다. 아이 얘기는커녕 아예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자 미씨는 다시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아이 갖는 일은 이제 생각조차 못하게 됐죠. 물론 아내도 견디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걸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애를 낳는 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게다가 요즘은 둘 다 일에 지쳐서 만나기만 하면 성질부터 부리니 서로 웃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제가 괜한 얘기를 꺼낸 것 같네요. 로저가 미안한 듯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앤드류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유명한 경영자께서 여기까지 와 주신 것만도 정말 감사드릴 일인걸요. 로저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자신의 문제만 해도 숨이 찬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앤드류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조언을 해주는 밥에게 생각이 미치자 그런 회의의 먹구름이 말끔하게 가시는 느낌이었다. 누구에게나 고민거리는 있는 법이야. 밥 아저씨도 마찬가지일 테지. 다만 밥 아저씨는 그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거야.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문제에만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보다는 남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돕는 편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밥 아저씨는 믿고 있을 거야. 로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로저가 단 1시간만이라도 자신의 문제를 잊고 앤드류의 일에 집중한다면 상대방뿐 아니라 로저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사람들은 남을 가르칠 때 가장 큰 깨달음을 얻는 속성이 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이 남을 일깨워주는 와중에 불현듯 큰 깨달음으로 다가오곤 하는 것이다. 로저는 밥이 해준 조언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전율을 느꼈다. 그는 앤드류 부부의 문제가 프라이버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자 주제를 사업 쪽으로 돌리기로 했다.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상품 수요를 너무 높게 예상한 건 아닐까요? 로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요즘 더욱 증가 추세고요. 그래서 더 괴로운 겁니다. 이런 종류의 상품이 광고만으로는 팔리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대부분이 아는 사람 소개로 물건을 주문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펜이나 열쇠고리를 보고 마음에 들면 가게 주인한테 그 물건을 어디서 만들어 왔는지 묻겠죠? 그럼 주인은 어디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가봐라. 내 소개로 왔다고 하면 잘해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보기도 하고 회사마다 전화를 걸어 상품을 홍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가망이 없습니다. 킴브로 사장님, 트리플 A도 초창기에는 힘든 일이 많았겠죠? 말도 못했죠. 하지만 다행히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어쨌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가장 시급한 건 기본 고객층을 형성하는 거로군요. 로저가 말했다. 맞습니다. 앤드류가 대답했다. 일단 안정된 고객층만 형성되면 그 다음은 저절로 풀릴 겁니다. 한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불러들이게 될 테니까요. 예전 직장 다닐 때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평균적으로 한 명의 고객이 새로운 고객 7명을 소개하는 셈이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그 첫 번째 고객을 어떻게 붙잡느냐 하는 거죠. 언제나 그 부분에서 막히는 겁니다. 로저와 앤드류는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잠시 의논했다. 앤드류는 로저에게 사업 내역과 광고 전략 등을 설명하고 상품 샘플도 몇 개 보여주었다. 로저는 진지한 태도로 설명을 듣고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광고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해 주었다. 제가 보기에는 로저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지금도 충분히 잘 해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는 트리플 A가 광고와 판촉에 어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저한테도 브로슈어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사무실에 한번 가져가 봐야겠네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죠. 앤드류는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그에게 브로슈어와 샘플들을 건네주었다. 로저는 깔끔하게 만들어진 브로슈어를 읽어보았다. ASAP
앤드류 팜스의 광고 판촉물이라는 글자, 최대한 빨리라는 의미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ASAP라. 좋은 이름이네요. 로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일하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네요. 가서 정원 손질도 하고 저녁에는 아내가 영화를 보여주기로 했으니 데이트하는 사람답게 준비도 해야죠. 데이트 준비요? 앤드류가 로저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물었다. 무슨 영화를 보실 건데요? 글쎄요. 아내가 고른 영화니까 분명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 영화 정도겠죠? 로저도 웃으며 대답했다. 뮤지컬 영화만 아니면 좋겠네요. 전 뮤지컬 영화도 좋던데요. 앤드류가 말했다. 진심이세요? 로저가 웃으며 물었다. 물론이죠. 앤드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런데 문제는 미시가 매우 싫어한다는 거죠. 두 사람은 기분 좋게 큰 소리로 웃었다. 로저는 일어나서 문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앤드류를 돌아봤다.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부인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로저는 앤드류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솔직히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처지는 못 됩니다. 우리 부부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정말이요? 그럼요. 진부한 질문처럼 들리겠지만 부인께서 아직 희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앤드류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인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부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최소한 후회하실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미시는 정말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 나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밝은 미래가 그 어떤 것보다 큰 행복이라고 말이에요. 혼자만의 미래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일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 일에 이리저리 끌려다녀선 안 되겠죠.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잘 이용해야 합니다. 아내가 이해해 줄까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잘 이해해 주실 겁니다. 로저는 말을 마치고 문을 향해 돌아섰다. 성공적인 결혼 사업을 위해 오늘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로저는 앤드류에게 쏟아낸 자신의 말과 행동에 스스로 놀랐다. 한편으로는 밥에게 코치를 받고 있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앤드류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시간 내서 들러주신 것도요.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로자는 밥에게 선물 받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 토요일에도 이 시간에 잠깐 들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어떤 분께서 제게 유익한 조언을 해주고 계신데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군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6가지 원칙 같은 건데 아주 간단해요. 시간을 많이 빼앗지는 않을 겁니다. 좋죠. 앤들가 흔쾌히 대답했다. 저는 커피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로저는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앞마당에 아내와 두 딸이 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달린과 세라가 백화의 자전거에서 보조 바퀴를 떼어내고 있었다. 아빠, 이거 보세요. 백화가 자전거에 올라탄 채 로저를 소리쳐 불렀다. 저도 이제 어른들처럼 두발 자전거를 타요. 대단하구나. 그는 큰 소리로 백화에게 대답하고는 달린의 뒷목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이런 애정 표현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너무도 익숙했던 그 많은 것들이 어쩌다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즐거움과 행복이 마치 마법처럼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지? 이제 막 보조바퀴를 떼어냈는데 아주 잘 타고 있잖아. 달린이 말했다. 애들이 참 빨리 자라지. 로저가 달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척은 아직 안 돌아왔고? 응, 척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네. 달린이 웃으며 대답했다. 입 하나 줄어서 잘 됐지? 로저는 오전 내내 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공구를 손질하며 시간을 보냈다.
가볍게 점심을 먹은 그는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노트북 컴퓨터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정원 테이블 앞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니 이웃 앤드류로부터 메일이 한 통 와 있었다. 로저가 부탁했던 몇몇 판촉 상품의 사양과 가격표가 첨부된 메일이었다. 로저는 다시 한번 그의 성실함과 꼼꼼함에 놀라며 그 메일을 비서 베키에게 전달하고 트리플 A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용할 물건을 ASAP에 주문해 달라고 부탁했다. 로저는 일을 마친 후 마당에서 두 딸과 놀아주다가 영화를 보러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깔끔하게 다려진 데님 셔츠와 푸른색 재킷을 입었다. 오랜만에 데이트인 만큼 달린이 가장 좋아하는 외출복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 상자가 들어있는 재킷 주머니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달리는 아이들이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챙겼고 아이들은 마음이 들떠서 소란을 피워댔다. 준비가 끝났는지 아이들이 신나서 밖으로 뛰어나가자 로저는 한 손으로 달린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검정색 크롭 바지와 자홍색 실크 톱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달리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어 로저를 바라보았다. 로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머니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다. 달린이 상자를 받아들고 포장을 뜯자 반짝이는 귀걸이 한 쌍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리는 수줍은 소녀처럼 두 뺨을 붉혔다. 로저,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탄성을 질렀다. 너무 아름다워.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녀는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다음에는 좀 더 천천히 그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마음에 들어? 로저는 그녀가 새 귀걸이를 해보는 것을 도와주며 물었다. 그걸 말이라고 해? 달리는 현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말했다. 아주 마음에 들어.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힘들었지. 정말 미안해. 그래,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어쩌나,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었어. 자기가 했던 말들이 다 옳았는데 난 그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래, 알아. 사랑해. 로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영원히. 달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다. 삶의 소비와 투자. 어서 오게 로저. 바비 휴게실에 들어오는 로저를 밝은 목소리로 맞이했다. 지난 일주일은 잘 보냈나? 로저는 맞은편에 앉아 손목시계를 가볍게 흔들어 보였다. 이 시계 덕분에 기분 좋게 보냈죠. 로저가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이 시계를 보고는 다들 부러워하더군요. 그럼 계속 차고 다니면 되겠군 그래. 밥도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며 로저에게 녹차 잔을 건넸다. 그럴 수는 없죠. 다음 주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겁니다. 로저가 손가락으로 시계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오렌지색 수첩을 꺼냈다. 로저는 이번 주부터 6가지 지침을 이웃 앤드류에게도 전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알렸다. 그리고 또 로저가 수첩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임원회의를 마치고 우리 회사 자금관리 이사인 프레드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 본 다음에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린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수 없고 따라서 최대 거래처인 크로키 스틸과는 영원히 작별을 하게 될 겁니다. 과감한 선택을 했군. 밥이 말했다. 크로키 스틸은 지나친 요구로 우리 모두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항상 가격을 낮춰달라고 하면서도 마감 시간 직전에 주문을 변경해서 생산 비용을 높여놓곤 했죠. 게다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또 어찌나 많은지.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결정을 내린 이상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죠. 크로키 스틸에도 그 결정 사항을 전달했나? 밥이 물었다. 얼마 전 자선 행사에서 우연히 그쪽 회장을 만났어요. 제가 살짝 귀띔을 했으니 아마 눈치채고 있을 겁니다. 아직 아무런 대답은 없고 아직은 없어요. 로저가 대답했다. 사실 이번 주 생산 주문은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생산업체를 찾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크로키 스틸은 큰 회사니까요.
어쩌면 트리플 A와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할지도 모르지. 밥이 로저를 떠보듯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대는 안 하려고 해요. 직원들에게도 이미 얘기했지만 여러 중소업체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으니 큰 타격을 입는 일은 없을 겁니다. 거대 기업 하나에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는 대신 여러 중소업체들과 좀 더 신경 써서 거래를 하는 거죠. 전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다른 회사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크로키 스틸은 자네가 정말로 거래를 끊을 생각인지 아니면 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는 생각인지 알아보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지도 모르지. 밥이 말했다. 협상이라뇨? 100% 진심입니다. 로저가 말했다. 거래 중단 소식이 순식간에 회사에 퍼졌는데 모두들 진심으로 기뻐하더군요. 그런 큰 거래처를 놓치면 회사가 위태로워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직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거 참 재미있군. 직원들이 커다란 쿠키 위에 시럽으로 글자를 써서 보내왔더라고요. 트리플 A 만세. 이제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요? 정말 멋지군. 밥이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어요. 로저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 쿠키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두 한 조각씩 나눠 먹으며 얘기도 나누고 농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엔 모두들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태도로 다시 일을 시작했죠. 꼭 회사 초창기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정말 기분 좋았죠. 이제는 크로키 스틸에서 보내온 나머지 주문을 처리하는 일마저 모두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레드가 그러더군요. 직원들이 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이제 크로키 스틸이 아니라 제가 회사와 직원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안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자네는 5번째 지침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 같군. 밥이 미소를 띤 채 말했다. 그런가요? 자네 혹시 밥이 장난기 어린 눈으로 말했다. 나 몰래 내 수첩을 미리 본 거 아닌가? 그럴 리가요. 하하하. 로저가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5번째 지침은 뭐죠? 이건 역시 아주 간단하네. 밥이 입을 열었다. 5번째 지침,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밥은 로저가 스스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잠시 말을 멈췄다. 앨리스는 알뜰한 주부였다네. 수입이 꽤 넉넉해졌을 때도 절대 함부로 돈을 쓰지 않았어. 물론 5번째 지침이 꼭 돈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야.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지. 앨리스는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일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네. 투자가 될 수 있는 활동과 단순한 소비 활동 말이야. 그리고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려 기운을 빼고 있을 때면 이렇게 말해주곤 했어. 소비하지 말고 투자합시다 라고 말이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저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는 얼굴로 말했다. 잘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다네. 밥이 말을 이었다. 사실 자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침을 실천하고 있었던 셈이야. 말로 표현하니까 낯설게 느껴질 뿐이지. 일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의 신체, 두뇌 활동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이 머지않은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봐. 자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 자네 인생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인생 전체에서요? 로저가 여전히 모르겠다는 듯 되물었다. 흔히들 말하지 않나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밥의 설명이 이어졌다. 앨리스와 나는 삶은 단 한 번뿐이므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믿었다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신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모두에게 특별한 목적을 하나씩 맡겨주셨고 우리 모두는 그 목적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신께서 내주신 숙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거라고. 앨리스와 나의 가장 큰 바람이 뭐였는지 아나? 이곳에서의 삶을 다 끝내고 마침내 천국의 CEO를 만나러 갔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나의 착하고 충실한 아들, 딸아, 잘해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다네.
대단하네요. 로저가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바비 대답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네.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 그분께서 정해주신 목적을 이해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네. 쉽게 알 수 있지. 하지만 평생 자기 속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네. 결국 두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자기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저 소비하는 데 그치지. 시간, 돈, 재능 등을 그냥 써버리기만 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목적을 찾아내고 이해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네. 나는 일이 너무 많아 힘들고 지칠 때면 이렇게 자문했어. 내가 지금 누구의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 인생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건 그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지. 더 나아가서 지금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좀 전에 제가 이미 5번째 지침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듯 말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거나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번 지침은 아무래도 실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넨 생각보다 고집이 세군. 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무슨 일에든 의문을 품는다는 건 좋은 태도지.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크로키 스틸과의 관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 그 회사와 거래를 끊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로저가 대답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거래가 우리 회사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크로키스티를 만족시키느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고, 그러다 보니 다른 거래처에는 그만큼 신경 쓸 여력이 없어졌어요. 기회비용이 너무 컸던 겁니다. 게다가 직원들은 크로키스틸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요. 그쪽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다들 얼마나 기뻐했는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아. 밥은 원하는 대답을 들었다는 듯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거야. 자네는 최근 몇 년 동안 크로키 스틸에 의지해 회사를 키워보려고 시간과 돈을 소비했어. 하지만 이제 방향을 바로 잡고서 올바른 목적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서 말이야. 자네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네는 이미 5번째 지침을 실천에 옮겼다고 할 수 있네.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했던 거니까. 직원들도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몇 년 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야. 자네는 이번에 용감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 덕분에 직원들은 직장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훨씬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네. 앞으로는 변덕을 부리는 거래처 때문에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달라질 거야. 가족이 짐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점차 깨닫게 되겠지. 자네도 말했지 않은가? 직원들이 그렇게 활기차게 일하는 건 처음 봤다고. 그랬죠. 로저가 말했다. 회사에 온통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거야. 밥은 이제야 말이 통한다는 듯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말했다. 내 생각에 이번 결정은 분명 자네 인생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 될 거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자네는 기독교인일세. 직원들은 자네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고 만약 자네가 코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돈을 위해 직원들을 부린다면 아무도 자네가 믿는 그 신을 믿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자네는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회사의 최대 고객을 포기했고 이런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줬어. 바로 자네가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크고 숭고한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일세. 로저 자네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의 행복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심어준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나? 네, 알 것 같아요. 자네가 지금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한 거라네. 자네는 그 수단을 이용해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주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 아직은 제가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정말 가슴에 와 닿네요.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네. 처음으로 인생의 목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는 막연하고 두렵기만 했었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인생의 지침에 대해 얘기하고 경험과 지식을 나눈다는 건 사실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지 않나.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자격이나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었지. 내가 남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 충고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이야. 하지만 앨리스의 생각은 달랐어.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끝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란 점을 명확하게 일깨워 주었다네. 앤드류에게 자네의 시간을 투자했던 것처럼 말일세. 조만간 자네가 그 젊은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알게 될 거야. 이거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지. 그러고 보니 중요한 걸 잊고 있었네요. 로저가 생각난 듯 말을 꺼냈다. 저한테 이렇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아저씨를 만난 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모두 전보다 훨씬 행복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렇게 얘기해주니 정말 기쁘군. 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매 순간이 즐거웠다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다정하게 악수를 나눴다. 다음 주면 마지막 지침을 들을 수 있겠군요. 로저가 말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뵐 수 있는 거죠? 시간 나실 때 저희 집에도 한번 들러주세요. 가족 모두가 뵙고 싶어 해요. 나도 자네 가족을 만나보고 싶다네. 밥이 대답했다. 활기차고 행복한 가족일 것 같아 딱 내 스타일이지. 그럼 약속하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서 만나서 저희 집으로 가시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 되겠네요. 로저가 말했다. 저녁 식사는 그 다음 주로 미뤘으면 좋겠는데 밥이 말끝을 흐렸다.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면 며칠 동안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수술이요? 로저가 깜짝 놀라 되물었다.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 별거 아닐세. 밥이 손을 크게 내저으며 대답했다. 그냥 의례적인 정기검진과 간단한 치료 정도지 뭐. 당일에 바로 퇴원할 수 있는 수술이라니까 걱정할 건 없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로저가 여전히 근심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신경 써주는 건 고맙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할까? 네, 월요일에 뵐게요. 로저가 인사를 했다. 수술 잘 받으시고요. 자네에게도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밥은 휴게실을 나서는 로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지혜와 나눔. 화창한 토요일 아침, 로저는 오전 10시가 되자 앤드류를 만나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킴브로우 사장님, 앤드류가 문을 열며 반갑게 소리쳤다. 트리플 A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래요? 벌써 주문을 했다고요? 로저가 물었다. 앤드류는 머그잔에 커피를 따르며 대답했다. 베키라는 분이 전화하셨는데 저희가 제안한 가격이 마음에 든다고 주문서를 팩스로 넣어주셨더군요. 잘 됐네요. 로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 없습니다. 전 그냥 브로슈어랑 가격표를 전해줬을 뿐이거든요. 그래도 사장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앤드류는 여전히 웃음 띤 얼굴로 쿠키 한 접시를 내왔다. 그 주문 덕분에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의욕도 생겼고요.
미씨는 일 때문에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대신 이 아몬드 쿠키를 만들어 놓고 나갔어요. 가족들과 함께 드시라고요. 로저는 그중 하나를 집어 맛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맛있네요. 그는 맛에 감동했다는 듯 미씨의 솜씨를 칭찬했다. 전에 먹었던 브라우니도 맛있었는데 혹시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걱정 없겠습니다. 베이커리를 열면 성공하겠는데요. 글쎄요. 아마도 얼마 못 가 문을 닫아야 할걸요. 만드는 족족 제가 다 먹어치울 테니까요. 앤드류가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은 밥 아저씨라는 분께서 전해주신 지침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로 했죠. 일주일 내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앤드류의 말에 로저는 작은 오렌지색 수첩을 꺼내며 입을 열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밥 아저씨의 부인 되시는 앨리스의 6가지 지침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지침은 지쳤을 때는 재충전하라입니다. 이 지침과 관련해서 밥 아저씨와 제가 겪은 일들을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로저는 1시간 가까이 열심히 얘기했고 앤드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의 이야기에 열중했다. 로저는 지치고 힘들었던 날 우연히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고 목표와 활력을 되찾았던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간애를 발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것을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 또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밥 아저씨의 6가지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침을 처음 만든 사람은 아저씨의 부인이지만 보세요. 지금은 제가 앤드류 씨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 지침들은 작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우리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겁니다. 로저는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말을 이었다. 제가 회사 일과 집안일로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엉망진창인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뭔가 거창하고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작은 행동이나 사소한 변화일지라도 방향만 올바르게 잡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밥 아저씨를 만나고 그분의 조언을 들은 후에 저는 맹세코 어떤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거나 제 생활을 180도 바꾸려고 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판단하고 조금씩 아주 부드럽게 그 방향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저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났어요. 절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대단하군요. 앤드류가 입을 열었다. 당신처럼 유명한 경영인이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밥 아저씨의 조언을 실천에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용기가 생기네요. 저와 미씨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것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앞으로 매주 저와 만나서 이 지침들을 모두 듣는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죠? 로저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앤드류가 대답했다. 이야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고 로저는 쿠키가 담긴 접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로저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마음도 편해졌고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고민거리들도 한결 가볍게 느껴졌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쿠키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앙증맞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점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달린을 도와 로저도 바비큐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해 테라스에 내놓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집 앞에서 자동차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로저는 은빛으로 번쩍이는 낯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서는 것을 보고 운전자가 길을 잃었나 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차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크로키 스틸의 회장인 바튼 우주였다. 로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우주 회장이 가격 인하에 대한 얘기만큼은 꺼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가족의 단란한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로저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 동네엔 어쩐 일로?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우주 회장이 대답했다.
토요일 아침에 날씨가 화창해서 드라이브나 하려고 나왔는데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더군. 바로 자네 집 앞까지 말이야. 시간 잘 맞추셨습니다. 바비큐 파티를 하려고 지금 막 그릴에 불을 붙이고 있었거든요. 로저가 말했다. 혹시 바비큐가 실패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엌에서 아이들이 햄버거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달리는 우주 회장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테라스에 마련된 자리로 그를 안내했다. 아이들은 부끄러운지 쭈뼛쭈뼛 인사를 하는가 싶더니 금세 부엌으로 도망쳐버렸다. 달린이 샐러드를 가지러 부엌으로 들어가자 우주 회장은 이때다 싶었는지 사업 얘기를 꺼냈다. 로저, 사실은 할 얘기가 있다네. 우주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요즘 가격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는군. 회사가 유럽 진출을 추진 중이거든. 자네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은 하고 있지? 그럼요. 경쟁이 치열하죠. 로저가 대답했다. 맞아. 우주 회장이 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네. 직원들은 불쌍하게도 별 소득도 없이 밤낮으로 고생만 하고 있고. 무슨 말씀이신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우주 회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솔직히 나도 요즘 회사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미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다들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지. 짐작이 가지 않나? 그럼요, 알다마다요. 로저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저희 회사도 그런 시기를 겪었으니까요, 회장님. 저에게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니까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그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그러지 말고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보게. 내가 이렇게 자네를 찾아온 건 전화로는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어서라네. 우주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자네의 경영 방식을 항상 존경해왔다네. 자네는 판단력도 뛰어나고 품성도 훌륭하지. 놀라운 재능으로 회사를 잘 이끌어가고 있어. 고맙습니다. 로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칭찬에 약간 당황스러워하며 말했다. 진심이야. 우주 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다네. 우리는 꽤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돈독한 관계를 쌓아왔지 않나? 나는 자네와 자네의 직원들을 신뢰하네. 우리 직원들과 이번 일에 대해 의논할 때도 그런 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했어. 지금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트리플 A의 공이 컸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말했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로저가 말했다. 사실 저희도 크로키 스틸에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상황이 안 좋았지만 저와 저희 회사를 믿고 큰 일을 선뜻 맡겨주신 은혜는 앞으로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혹시라도 이번 일 때문에 제가 마음 상했을까봐 걱정하시는 거라면 안심하세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기쁘군. 사실 우리는 거래처를 바꾸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거든. 크로키스틸은 계속해서 트리플 A와 거래를 할 것이고 힘을 합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론을 내렸다네. 로저는 달린이 준비해준 아이스티를 마시다 말고 깜짝 놀라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로저의 기침 소리에 달린이 뛰어나왔다.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테라스로 나왔다. 괜찮아? 달린이 로저에게 물었다. 그럼 괜찮다 뿐이겠어. 로저는 고개를 돌려 우주 회장을 보며 말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최저 가격을 제한한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거의 그럴 뻔했지. 우주 회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결정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 그 생각 때문에 한동안 괴로웠지. 저희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으니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로저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나도 인정한다네. 우주 회장 역시 웃음을 띠며 대답했다. 정말 안타까워.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전에는 직원들과 일하는 것 자체가 아주 즐거웠어.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쳐났지. 하지만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에 나가야 한다는 게 두려울 정도야. 제 생각에는 달린이 로저에게 살짝 눈짓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다. 회장님도 밥 아저씨를 만나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로저는 고개를 젖히고 큰 소리로 웃었다. 밥 아저씨라니 그게 누군가? 우주 회장이 물었다. 달린 말이 맞아요. 로저가 말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 역시 지금의 회장님과 똑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죠. 밥 아저씨는 저희 회사 사무실 청소부인데 그분한테서 세상 무엇보다 값진 가르침을 얻었어요. 밥 아저씨를 만나면 회장님도 분명 그분을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청소부라고? 우주 회장은 당황한 듯 로저의 말을 받았다. 로저가 고개를 끄덕이자 우주 회장은 다시 한번 그에게 물었다. 청소부가 사업에 대해 조언을 해준단 말인가? 밥 아저씨를 만나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로저가 대답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만나기로 했으니 회장님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실 겁니다. 그러지 뭐. 우주 회장이 말했다. 자네가 그토록 존경하는 분이라니 나도 꼭 만나고 싶군.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좋은 소식까지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로저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동안 마음이 무거웠는데 덕분에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크로키 스틸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저희에게도 큰 즐거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모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저희 직원 모두가 기뻐할 겁니다. 프레드에게도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네요. 아마 놀라서 뒤로 자빠질 거예요. 자, 이제 일 얘기는 그만하고 파티를 시작해 볼까요? 음식이 다 타버리기 전에 어서 드세요. 로저는 음식을 입에 넣으며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인 달린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은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접시에 얼굴을 파묻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 그의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가 보였다.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큰 축복처럼 느껴졌다. 로저는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저희 가족과 제 일을 축복해 주시고 밥 아저씨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사를 마친 로저는 앤드류가 준 쿠키를 디저트로 먹으면서 우주 회장을 향해 말했다. 그나저나 자동차가 정말 멋지네요. 고상해 보이는 것이 회장님 지위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우주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 손목시계는 어떻고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크기는 다르지만 값은 내 차와 비슷할 것 같군. 사실 이건 밥 아저씨께서 주신 거예요. 로저가 대답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분 말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잘 기억하겠다는 뜻에서 몇 주 동안만 제가 차고 다니기로 한 거죠. 사업에 대한 조언만 해주시는 줄 알았더니 이런 값진 선물도 주시는구만. 그렇다면 나도 그분을 꼭 만나봐야겠는걸? 그럼요. 로저는 미소 띈 얼굴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곧 만나시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 로저의 눈에 먼저 띈 것은 청소도구 카트였다. 카트는 회의실 밖에 세워져 있었는데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회의실에서 나오더니 카트에서 세제를 집어드는 것이었다. 그는 로저를 보자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고는 곧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로저는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물었다. 밥 아저씨와 함께 일하시는 분인가요? 누구요? 남자가 오히려 되물었다. 밥 티드웰 씨요. 월요일마다 이 건물을 청소하러 오시는 분인데요. 아, 그렇다면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남자가 대수롭지 않은 듯 대답했다. 원래 일하시는 분이 오늘 결근이라기에 제가 대신 일하러 온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보죠? 그분한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로저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저는 그냥 오늘 하루만 대신 청소해 달라는 말밖에 못 들었거든요. 원하시면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봐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일하는 중이라 바쁘실 텐데요. 그럼 이만. 로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멍한 표정으로 컴퓨터 전원을 껐다. 불길한 예감이 자꾸 그를 괴롭혔다. 밥은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었다. 밥 아저씨도 나만큼이나 월요일에 만남을 고대하셨지 않았던가? 메시지나 전화 한 통 없이 약속을 어기는 건 아저씨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로저는 밥이 소속된 팝스 클리닝 청소 회사에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베키의 수첩에서 그 회사 전화번호를 찾아내고는 무엇이든 꼼꼼하게 기록하고 정리해두는 그녀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보냈다. 팝스 클리닝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래를 부르는 듯한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로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밥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그에 대한 소식을 동료들에게 물어보는 듯 잠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오늘 못 나오셨다는군요. 대신 다른 분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그분마저 안 나와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로저가 대답했다. 그분은 정시에 오셔서 벌써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냥 밥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죄송하지만 저도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기네 직원을 걱정해주는 로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듯했다. 다른 더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네. 로저는 실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쩔 수 없죠. 어쨌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킴브로우 사장님. 직원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로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잠깐만요. 사실 밥 아저씨와 저는 우연한 기회에 친해져서 개인적인 얘기도 주고받곤 했는데요. 저번 주에 무슨 수술을 받으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술을 받으시다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만. 그렇군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는 듯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그분 소식을 아는 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이 꽤 흐르고 난 후 수화기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브로 사장님. 저는 제임스 노먼입니다. 팝스 클리닝 서비스 사장이죠. 밥 TDLC에 대해 물으셨다고요? 로저는 그동안 밥과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며 오늘 그가 연락도 없이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걱정이 되어 전화했다고 말했다. 혹시 저 때문에 회사에서 박 아저씨의 입장이 곤란해지지는 않겠죠? 로저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그럴 리가요. 노먼이 대답했다. 킴브로 사장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그분은 8년 전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큰 도움을 주셨죠. 그분의 화려한 경력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자리지만 잠시 회사 임직원을 맡아주기도 하셨고요. 그분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단, 티드엘 씨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저도 오늘 아침 병원에 다녀왔어요.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더군요. 뵙고 싶으시면 메소디스트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로저는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그는 팝스 클리닝이 제공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에 대한 칭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후 로저는 서둘러 차를 타고 메소디스트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달린에게 전화를 걸어 밥의 소식을 전했다. 달린은 로저가 병원이라면 질색을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함께 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로저가 진정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로저는 자신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와 달린이나 그의 부모님 혹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세라나 베카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무서워했던 것이다. 로저는 목덜미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불길한 생각을 몰아내려고 애썼다. 그는 달린에게 마음은 고맙지만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안내 데스크에서 가르쳐준 대로 곧장 중앙병동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몇 번 더 안내를 받은 후 마침내 밥이 입원한 병실을 찾을 수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자 침대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들어와도 좋다는 손짓을 보냈다. 환자는 잠들었나요? 로저는 불안한 마음에 밥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간호사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들어오셔도 돼요. 간호사 역시 침대 머리맡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이 들었다 깼다 하세요. 저는 몇 분 후에 다시 올게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왼편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저를 부르시면 돼요. 간호사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고 로저의 눈은 금세 어둠에 익숙해졌다. 침대는 머리 쪽을 비스듬히 올려놓은 상태였고 밥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그의 가슴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수많은 모니터에 둘러싸여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왜소하게 느껴졌다. 그의 팔과 가슴에는 작은 튜브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다. 로저는 병실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어서 의사나 간호사가 와서 뭔가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밥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방안이 밝아지는 바람에 로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밥 아저씨가 살짝 미소 띈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 침대 옆에 있는 독서등을 켠 모양이었다. 날 위해 기도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유쾌했지만 기운이 없는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네. 로저는 침대 옆에 있는 의자로 자리를 옮겼다. 고맙네. 뭐 좀 갖다 드릴까요? 좀 어떠세요? 잘 모르겠네. 밥은 숨쉬기가 힘든지 잠시 말을 멈췄다. 의사들 말로는 이나마도 잘 버티고 있는 거라고 하더군. 너무 오래 달고 다닌 병이라 몸도 이젠 지쳤나 봐. 겉은 아직 쓸만한데 속은 수명을 다한 것 같아. 수술을 견뎌내기에는 몸이 너무 지쳐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지. 하지만 로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침착하려 했지만 자꾸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게 로저. 밥이 말했다. 난 슬프지 않아.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앨리스 덕분에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네.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나. 내가 아프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손주들까지 데리고 전부 병원으로 달려오는 바람에 시끌벅적했지. 뭐라도 좀 먹고 오라고 떠밀다시피 내보냈어.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자네도 내 나이쯤 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로저가 말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라니. 밥은 한층 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지. 로저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을 둘러보았다. 서랍장 위에 작은 꽃다발 하나가 놓여 있을 뿐 방안은 썰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그것을 보고서야 로저는 급하게 오느라 꽃다발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로저가 말했다. 피곤하시죠? 아니, 밥이 대답했다. 쉴 시간은 앞으로 얼마든지 있어. 자, 조금 늦었지만 우리 할 일을 시작해볼까? 무슨 말씀이세요? 로저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라니? 밥은 일부러 나무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나? 오늘은 월요일이야. 우리가 항상 만나는 날 말이야. 아, 그거요? 로저가 말했다. 그건 다음으로 미루죠. 지금은 말씀하시느라 기운 빼는 것보다는 그냥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지. 밥이 말했다. 오늘 일은 오늘 해야지. 어디 보자. 그는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로저는 밥이 다시 잠든 것으로 생각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맞아. 그때 밥이 다시 눈을 뜨며 외쳤다. 오늘이 마지막 지침을 이야기해주는 날이지? 네, 맞아요. 로저가 대답했다. 6번째 지침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수첩 가지고 왔나? 밥이 물었다. 물론이죠. 로저가 오렌지색 수첩을 꺼내며 대답했다. 아저씨 수첩도 갖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밥이 말했다. 이건 외우고 있다네. 밥은 강한 눈빛으로 로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손을 내밀었다. 로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밥의 손은 가볍고 매끈한 종이장 같았다. 밥은 로저를 잡은 손에 살며시 힘을 주며 입을 열었다. 삶의 지혜를 후대에 물려주라. 밥은 말을 마치고는 머리를 베개 깊이 파묻으며 숨을 고르려고 노력했다. 그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과거로부터 물려받기만 하지 말고 내가 깨달은 지혜를 후대에 물려주라. 로저는 숨을 죽이고 밥의 설명을 기다렸다. 밥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이내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밥은 다시 잠이 들었다. 로저는 밥에 손을 잡은 채 불을 끄고 그의 곁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밥의 숨소리는 이제 더욱 가늘어져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들어와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로저는 간호사가 잘 볼 수 있도록 침대 옆자리를 내주었다. 그러곤 자신의 오렌지색 수첩에 오늘 배운 마지막 지침을 써 내려갔다. 6번째 지침, 삶의 지혜를 후대에 물려주라. 로저는 밥이 준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서 수첩에 기록해 놓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밥을 만난 후 그는 많은 일을 겪었다. 달린과의 고통스럽던 불화는 어느덧 기억에서 사라졌다. 로즈와 달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세라와 베카, 이웃집의 앤드류, 크로키스틸의 바튼 우즈 회장 등 모두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로저와 주변 사람들은 전보다 행복해졌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 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밥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로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로저는 환자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병실 밖으로 나왔다. 그가 문을 닫려는 순간 뒤에서 잘생긴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혹시 킴브로우 씨 아니십니까? 네, 그런데요. 로저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전 밥 티드웰 씨의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장인께서 당신이 여기 올지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갖는 모임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희를 막무가내로 쫓아내셨죠. 그랬군요. 로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둘뿐이지만 모임이라면 모임이죠. 밥 아저씨는 저와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다시 잠이 드셨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자는 공손한 태도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솔직히 병실에 들어섰을 때 아무도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로저가 말했다. 그리고 방도 텅 비어 있고. 아, 그거요? 그는 재미있다는 듯 키득키득 웃으며 말했다. 사실 꽃다발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자 장인께서 다른 환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아마 이 병동에 있는 환자들 모두 하나씩은 받았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로저는 그의 설명에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다른 가족과 친지들이 하나 둘씩 대기실에 들어와 로저 주위로 몰려들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숫자가 불어났고 사람들은 저마다 재미있는 얘기로 다른 이에게 즐거움을 주고 교감을 느끼면서 슬픈 마음들을 위로해 주었다. 시간이 꽤 늦었지만 로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비록 밥의 곁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지만 자신이 병원에 있음으로 해서 밥에게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하면 그가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로저는 밥과 나눈 대화들을 떠올려 보았다. 밥과 처음으로 만났던 날 저녁, 회사 복도에 울려 퍼지던 그의 힘찬 노랫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집 앞 차고에 들어서며 로저는 부엌의 불이 밝혀져 있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달린이 아직 자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밥이 즐겨 부르던 아리아가 다시 한번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어느 누구도 잠들 수 없네. 어느 누구도 잠들 수 없네. 다음 날 아침, 로저는 밥을 만나기 위해 병원에 들렀다. 그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놀랍게도 밥은 침대에 앉아 간호사들과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자네 왔군, 로저. 밥이 큰 소리로 그를 반겼다. 안 그래도 자네가 좀 와줬으면 했는데. 밥은 미소 띈 얼굴로 앉아
간호사가 모니터를 체크하고 주사 바늘과 튜브 정리를 끝낼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 밥은 그 많은 도구들이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어제보다 혈색이 좋아 보였고 숨 쉬는 것도 훨씬 편해진 것 같았다. 기운을 차린 밥의 모습을 보며 로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침대에 붙은 작은 테이블에는 성경과 오렌지색 수첩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색종이가 쌓여 있었다. 분명 밥의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위해 만든 작품들일 것이다. 몸은 좀 어떠세요? 로저가 물었다. 꼭 커다란 세탁기 속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나온 것 같구만. 아직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네. 밥은 장난치듯 대답했다. 로저는 밥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약간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로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겁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네. 밥은 몸을 기대기 위해 팔을 뒤로 뻗으며 말했다. 로저는 밥이 편하게 기댈 수 있도록 베개를 두드려 정리해 주었다. 밥은 미소 띤 얼굴로 그런 로저를 바라보았다. 사람은 몇 년을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일세.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로저가 말했다. 그건 그렇지. 우린 인생의 길이가 그 가치와 비례한다고 배워왔거든. 하지만 길든 짧든 인간은 자신에게 정해진 시간을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지. 로저, 묘지에 가면 뭐가 있나? 밥이 물었다. 묘비 말인가요? 그 묘비에 뭐라고 쓰여 있지? 밥이 다시 물었다. 보통 고인의 삶에 대한 문구를 새겨놓죠. 로저가 대답했다. 그렇지. 하지만 이름 밑에는 항상 숫자가 있지 않던가. 로버트 제임스 1939, 1987 하는 식으로 말이야. 마치 그 숫자들이 고인의 인생을 정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인 것처럼 커다랗게 써놓았지.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로저가 물었다. 물론이지. 밥은 로저의 팔을 가볍게 치며 대답했다. 한번 들어보게. 지금 우리가 제임스 씨의 묘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1939나 1987이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겠지만 숫자보다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1987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삶이 이 세상에 남긴 것은 무엇인지 말일세. 무슨 말인지 알겠나? 밥은 간호사가 들어오자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간호사가 나가자 다시 입을 열었다. 200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중요한 건 그 기간이 아니라네.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로저는 밥이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여전히 밥을 떠나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슴이 저려왔다. 로저는 그 두려움을 잊으려는 듯 쾌활하게 말했다. 어쨌든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야. 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네. 밥은 로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보기라도 한 듯 말했다. 헤어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게. 생각해보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두 번, 세 번을 살아도 깨닫지 못한 것들을 배웠네. 덕분에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 게다가 내가 깨달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나. 이제 그만하세요. 왜 자꾸 작별 인사처럼 말씀하세요. 로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힘들게 말을 막았다. 그래, 이게 내 작별 인사라네. 밥이 침착하게 말했다. 아저씨는 떠날 준비가 되셨는지 몰라도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로저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자네는 아직 정해진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로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밥은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자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고 느끼는 거지. 하지만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다 마쳤어.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안다면 자네도 슬프지만은 않을 걸세. 어떤 기분이신데요? 로저가 물었다. 글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야외에서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날을 떠올려 보게. 모두가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날을 얘기해봐. 불과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로저가 대답했다. 토요일이었는데 오전에는 앤드류를 만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새 이웃 말입니다. 첫 번째 지침을 그에게 알려주었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는데 크로키스틸의 바튼 우주 회장이 찾아와서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우주 회장은 저와 저희 회사를 칭찬하더니 저희와 계속 거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가격이나 요구도 철회됐고 앞으로는 양사 간 대화를 활성화시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후 내내 딸 아이들과 놀아줬고요. 공원에 가서 자전거도 타고 말이죠. 저녁쯤엔 녹초가 됐겠군. 밥이 말했다. 맞아요. 완전히 지쳐버렸죠. 하지만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더군요. 로저가 대답했다. 바로 그런 기분이라네. 그날 자네가 느꼈던 기분을 떠올려 보게.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눕기 전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즐거웠던 기억들로 가득할 거야. 몸은 피곤하지만 이제 푹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더없이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지 않던가? 로저는 비로소 밥의 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충실히 살고 나면 바로 그런 기분이 들지. 지금 내 기분이 그렇다네. 떠날 준비가 된 거지.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행복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난 그동안의 추억을 간직한 채 편하게 쉴 수 있을 거야. 물론 이곳에 좀 더 머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네. 로저는 입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가? 이제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겠지? 로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밥의 손을 꼭 잡았다. 6가지 지침의 수혜자들. 로저는 여태껏 그토록 큰 교회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교회가 커도 역부족이었다. 조문객이 워낙 많아 복도까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성가대는 밥이 가장 좋아하던 아리아를 불렀다. 마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노랫소리 같았다. 로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시간이 다가오자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자꾸 헛기침을 했다. 달린이 그의 손을 잡고 격려해 주었다. 노랫소리가 멈추자 로저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는 조용히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다. 먼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밥 아저씨의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로저의 추모 연설이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는 밥 아저씨의 오랜 친구분들이 많이 와 계셨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분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로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달린과 두 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로저에 대한 애정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비록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밥 아저씨는 제게 매우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분이 제 삶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마치 폭풍을 만난 나그네처럼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고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저씨는 진심 어린 우정으로 흔들리는 제 발길을 잡아주셨고 옳은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저뿐 아니라 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까지도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바쁘신 중에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훌륭한 지혜들을 제게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부인인 앨리스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온 참된 지혜와 가르침이었지요. 저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밥 아저씨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이 자리에도 많이 와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분들은 6가지 지침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준 밥 아저씨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로저의 말에 동조를 표시했다. 로저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니 이웃 앤드류가 미소 띈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곧이어 사람들의 손이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손을 들어 6가지 지침의 수혜자임을 고백하고 있었다. 흐뭇하고 훈훈한 웃음소리가 물결처럼 퍼져갔다. 밥 아저씨는 매주 한 가지씩 여유를 갖고 지침들을 제게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지침은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박한 순간 시간에 쫓겨가며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분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 마지막 지침을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그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습이 마지막 지침을 어떤 해설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손을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밥 아저씨를 만나 참된 깨달음을 경험하신 분들의 삶 속에 그분의 지혜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고 더욱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밥 아저씨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을 통해 그들을 희망찬 미래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를 후대에 물려주라는 마지막 지침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장면보다 더 훌륭한 해설은 없을 것입니다. 밥 아저씨는 언젠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나의 착하고 충실한 아들아, 잘 해냈구나 라는 칭찬을 꼭 듣고 싶다고요. 여러분을 뵈니 밥 아저씨는 분명 원하는 말씀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자 후대에 물려줘야 할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에필로그 삶의 지혜를 전달하라. 전 이만 퇴근할게요. 비서 베키가 사장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로저와 바튼 우주 회장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건 사장님 앞으로 온 소포예요. 고마워요, 베키. 로저는 소포 꾸러미를 받아들며 말했다. 주말 잘 보내요. 우주 회장이 잠자코 기다리는 동안 로저는 두꺼운 겉포장을 뜯고 편지 한 통과 검은색 가죽 상자를 꺼냈다. 밥 아저씨의 가족들이 보낸 거군요. 로저가 편지를 읽으며 말했다. 이걸 제게 주고 싶다고 썼네요. 시계 말인가? 우주 회장이 물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가족들에게 돌려줬었거든요. 로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밥 아저씨께서 제게 주셨던 것이니 이제 제가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쓰여 있네요.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이로군. 우주 회장이 말했다. 가족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 같군. 그 양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까워. 그렇죠. 로저가 말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을 텐데 말입니다. 대신 자네가 그분의 지침을 내게 전해주고 있지 않나. 우주 회장이 로저에게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그런 면에서 나도 그분을 조금은 알고 있는 셈이지. 로저는 미소를 지으며 검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낯익은 손목시계가 여전히 빛을 발하며 그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었다. 배운 것을 전달하라.